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밤 10시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의 운명, 더 나아가서 중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한가운데에 폭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폭탄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원자 폭탄이 아니고 GBU-57이라는 벙커 버스터입니다. GBU-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대형 지하 관통 무기라는 뜻입니다. GBU-57이라는 폭탄은 흔히 벙커 버스터, 즉 폭탄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수십 미터에서 폭발함으로써 한 지역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을 가리킵니다. 이 GBU-57이라는 폭탄은 무게가 13톤이나 됩니다. 트럭 한 대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 B-2입니다. B-2 전략폭격기가 미국 국내에서 GBU-57 벙커 버스터 폭탄을 싣고 이란까지 날아와가지고 포르도라는 산악지대에 있는 지하 시설, 우라늄 농축 지하 시설을 파괴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연일 이란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 그리고 방공망, 그리고 정유소, 방송국, 군 지휘부를 때리고 있는데 아무리 때려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하에 있는 농축시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포르드라는 지방에 있는 산악지역에 있는 지하 농축시설입니다. 이 농축시설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지하 한 90m의 농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군은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거의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시설도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공급 안 되면은 지하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고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니까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가장 큰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데가 포르도라는 지방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농축 우라늄은 순도가 60%입니다. 60%를 90%로 높여야 그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 농축 우라늄을 90%로 높이는 데는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축 우라늄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간단한 폭탄 설계를 통해서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그 직전에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포르도 지하 농축 시설을 누가 폭격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폭탄도 없고 그것을 운반할 전투기가 없습니다. 자연히 미국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끝장내줘야 된다. 미국이 B2로 벙커 버스터를 포르도
지하시설로 투하를 해가지고 끝장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또 이란은 다시 핵시설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휘층에서도 이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입니다. 중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참전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당신의 치적이 제1차 임기 중에 한 번도 전쟁을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포르도에 벙커버스트를 투하하는 순간 그때부터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되니까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절호의 찬스를 잡아가지고 이란의 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편성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당신을 역사적인 영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트럼프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48시간 안에 트럼프가 벙커버스트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란의 태도가 이제 주목됩니다. 이란이 벙커버스트 사용이 임박했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권이 무너지겠다. 그러면은 핵을 포기한다는 협상에 응해가지고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적 승리가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이 외교적 승리라는 게 믿을 수 없는 게 아무리 합의를 해놓고 실천 단계에 가면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외교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주 냉담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트럼프의 영웅 심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벙커버스트를 사용하도록 아마 졸라댈 것입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트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려면은 한 방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방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지하로 쏟아 부어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미군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늪에 빠졌던 것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주 이란의 신정체제를 뒤엎어 버리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반이스라엘로 뭉치고 있는 징조를 보이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밀어붙이다가는 이란이 총력 체제를 갖춰가지고 저항할 때 그 뒤에 중동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정체제,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몰아내고 그보다 나은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있느냐. 중동에서 과거에 보면은 후세인 정권도 무너뜨리고 카다피 정권도 무너뜨렸지만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정권이 이게 질서 유지를 할 수 없어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저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부족으로 갈려가지고 저게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라 부족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2011년에 일어났을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만은 그게 내전으로 가서 13년 동안 근 100만 명이 죽는 참혹한 지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이죠. 그렇다면은 핵 능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레짐 체인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핵 시설을 완전히 부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구소는 남을 것이니까 그럼 또 언젠가는 다시 만들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지만 거기는 아주 상당한 시간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번에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면 적어도 이란의 핵 문제는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GBU-57이라는 무기 하나에 중동의 운명이 또는 역사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폭탄 이후에 폭탄 종류 하나가 이렇게 관심을 모은 것도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